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한 4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1억 찍고 이제 하락 횡보를 반복하니까 4차 반감이 끝났다. 시즌 종료했다. 이미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반감 이제 불장 사이클 끝났나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조정 횡보장이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9개월이요? 9개월이나 있었고 과거 사이클들을 보더라도 반감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은 약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예요. 그러면은 4개월 지났다고 해서 그때 뭐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는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이 시작되는 단계가 4개월 후 한 120일 정도 지났을 때요. 반감기. 그럼 이번에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잖아요. 그러면 4개월 후면 8월 20일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 아직 안 왔어요. 그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아직 그 시점이 안 왔고 물론 이런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그 타이밍은 지연될 수 있는 거죠. 지연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과거 사이클들에서 반감기 이후 이 정도 시간까지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시기다. 거의 안 오르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장애로 제가 분명히 적어놨고 1년 전에 쓴 책이지만 그때 이미 적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는 반감기 지나고 6개월 뒤. 지금으로 치면 한 10월 말 정도겠죠. 10월 말. 그 정도부터가 원래 비트코인 역사에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럼 작가님 우리가 사실 현물 ETF 때문에 약간 교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반감기 전에 정고점을 뚫은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사이클이 땡겨졌나 보다. 단축 사이클이 왔나 보다 하고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빨리 오를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더라. 그렇죠. 근데 뭐 그 시점에선 사실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가능성을 배제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됐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앞으로 사이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런데 결국 지나봤더니 원래 사이클 속도로 그냥 완전히 돌아왔어요. 지금 사이클 바닥에서부터의 진행들을 보시면은 과거 두 개의 사이클에 정확히 평균 지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평균으로. ETF 때문에 잠깐 빨리 갔는데 이게 평균이에요. ETF 때문에 잠깐 빨리 갔는데 요즘 횡보하면서 이렇게 가서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약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얘는 가는데 얘는 못 가겠죠. 더 떨어지겠죠. 그럼 잠깐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산책하는 주인과 개처럼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따라 올라갈 거다.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고 하면서 그 세 개의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이번 사이클까지 세 개의 그 시나리오가 보시면요. 흐름이 보시면 서로 이렇게 용이 막 서로 이렇게 꼬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서로 한 번은 뭐 2차 사이클이 앞서갔다가 한 번은 3차 사이클이 앞서갔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은 뭔 일이 생기든 사이클대로 간다. 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됐다. 다시 깨지지 않았다. 그 2차, 3차 사이클 팬데믹이 발생했던 그 엄청난 중간 고점 대비 72% 하락. 전 고점 대비도 아니에요. 중간 고점 대비. 전 고점 대비라면 거의 8, 90% 하락이에요. 중간 고점 대비로도 72% 하락했던 그 사이클에서조차 결국은 제가 길을 가서 사이클을 완수했죠. 그러면은 작가님 지금 가격이 한 8천만 원 내외란 말이죠. 또 7천만 원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그러면은 지금 매입 뭐 하나가 더 구매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좀 팔아서 폭락했을 때 좀 사야 되는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가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포가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고 어쨌든 경기 침체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동 전쟁 발발 아직은 안 했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하면은 또 분위기 나빠질 수 있죠. 그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치고 있는데 중동 전쟁 터지고 막 중국도 대만 친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오늘은 잠깐 수그리 했는데 우리 못 버티겠어 이제. 또 엔화 막 떨어져. 안 되겠다. 뭐 시장이고 뭐고. 나는 올릴게.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위기들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부에서 신나게 설명했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이 떨어질 거다. 초반에는 가장 많이 타격을 가장 많이 떨어진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팔고 나중에 폭락하면 그때 다시 몇 사자. 배로 두 배로 더 먹자. 그게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뭐 존버.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가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만 한다면은 가장 좋은 선택지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 그 2020년 코로나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서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가격이 뭐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은 8천만 원에 일단 팔았다가 네. 7천만 원, 6천만 원 되면 사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팔면요. 네. 신기하게 그때부터 올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얘가 9천만 원 가버려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불안해겠죠. 그렇죠. 이러다 1억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영원히 뒤에 남겨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면서 불안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거 1억 간다. 지금이라도 사자. 지금이라도 사자 하면서 8천만 원에 팔아놓고 9천만 원에 다시 사요. 그럼 이 사람이 9천만 원에 다시 사자마자 신기하게 다시 떨어져요. 네. 그래서 7천만 원, 6천만 원 가버려요. 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양호해요. 더 이제 슬픈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천만 원에 팔았어. 네. 근데 가격이 떨어져. 7천만 원 가는 거야. 좋아요. 좀 더 기다려야지. 네. 6천만 원 갈 것 같으니까. 네. 기다렸더니 6천만 원까지 떨어져. 네. 그럼 이제는 그 반은 조금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 5천만 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네. 또 반은 무서워. 그쵸. 너무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못 사요. 아. 5천만 원 가면 그때 진짜 사야지. 5천만 가도 못 사. 4천 갈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6천만 원대는 못 사요. 네. 그러다가 7천만 원으로 올라버려. 그러면 이제 바로 엊그제까지 6천만 원이었는데 네. 7천만 원이니까 이 눈앞에 6천만 원이 아른아른 거리잖아. 데드캣 바운스다. 계속 가요. 막 다시 떨어진다. 바닥 두 번은 온다. 이중 바닥이 맞아요. 쌍바닥 뭐 이런 거 있어. 쌍바닥 국룰이다. 이러면서 네. 기다려. 6천만 원이 아른아른 못 사. 7천만 원 절대. 네. 음. 그러면 신기하게도 6천만 원 다시는 안 가요. 아. 지난 팬데믹 때 그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냥 V자 바닥 한 번 찍고 그냥 영원히 안 오고 그냥 쭉 올라버렸잖아요. 바로 올라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8천만 원 넘어가면 자기 판 가격 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제 못 사요. 그럼 9천만 원, 1억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아웃이에요. 포기. 네. 그러니까 그 포기하고 뭐 하냐면은 이제 밈코인 사러 가는 겁니다. 알트장으로 간. 비트코인은 이미 놓쳤고 역전. 그 잡코인으로 일발 역전한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결론은 팔지 말고 그냥 있어라, 존버해라. 네, 기다린다인데 다만 저는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를 이해했고 네. 사이클을 믿는다.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신다는 분은 그러면은 1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기다리세요. 물론 1번도 만약 본인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나는 지금 팔아서 좋은 타이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확신하시고 자신감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누가 말려요? 네. 그렇게 해서 돈 더 많이 벌면 잘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7,200일 때 벌써 샀겠죠. 그런데 어쨌든 만약 나는 1번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2번이잖아요. 그냥 기다린다인데 네. 모두 다 기다려도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이클을 믿고 사이클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 또는 아예 초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아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 이런 분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네.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 자산적 가치도 몰라. 난 사이클도 안 믿어. 네. 네. 사이클도 안 믿으면 당연히 초장기적은 더 안 믿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가격이 좀 반등했잖아요. 네. 이때라도 사실 그런 분들은 파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본인이 어떤 믿음도 없는 자산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 네.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았으면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미 결과가 안 좋았잖아. 네. 그럼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떠나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던가. 공부를 하든가. 네. 작가님 그럼 또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참 이 사이클 전체를 공부하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네. 지금 시기에 꼭 다시 꺼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지금 딱 오늘 안 그래도 말한 내용인데 네, 책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 그 내용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내용을 좀 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 내용을 좀 미리 적어놨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유일하게 후회가 남는 거니까 오늘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후회하는 거 말고
이 내용을 그러면 이 책에 적어놨으니까 꼭 봤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페이지 2 이 부분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이런 책을 못 봤거든요.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전체 사이클을 6단계로 나눴죠. 방광이 전반전 페이지 1, 2, 3, 후반전 페이지 1, 2, 3. 그리고 지금 신기하게도 그거 거의 완벽하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방광기 전반전 페이지 3에서 이변이 일어났죠. ETF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했죠. 급등했던 그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 이변조차도 지금 후반전 페이지로 오면서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결국은 원래 속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책 잘못 썼다. 다시 써야겠다고. 전반전에도 폭등할 수 있다. 그 얘기 없어가지고 오히려 책 내용과 너무 어긋나지는 거 아닌가. 너무 빨리 단축 사이클로 끝나버려서. 그쵸. 라고 했는데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해버리면서 원래 제가 정해놨던 그 속도랑 완벽하게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개도 저는 이 슈퍼사이클에 미리 적어놨던 그 흐름과 거의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지금 읽어본다면 앞으로 일어날 흐름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다. 미리 보기. 현재까지는 다 맞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만으로도 수출이 됐다. 그렇죠. 대만판으로도 나오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대만 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또 수입을 해가시는. 근데 하필 대만에 나왔을 때는 좀 가격이 안 좋아질 때 나와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도 좀 싸게 잘 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뭐 과거의 사이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끌어봤는데 그럼 실제로 미국이나 이 전 세계의 큰 손들, 기관들, ETF 같은 애들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이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는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아시겠지만 ETF가 기관의 비중이 아직 20%가 안 돼요. 80%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위기 발생하면 먼저 매도를 하는 게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거고 ETF 자체로만 보면은 7월 이후로는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순유입 중이다. 7월 이후. 그래서 3월부터 한 6월까지가 왔다 갔다 했죠. 유입 매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평행을 이루다가 7월부터 다시 순유입. 그래서 3월까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다가 3월부터 6월까지 평행을 그리다가 7월 이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이 흐름이 이제 이 위기만 지나가면은 똑같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데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우리가 장기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기 투자자의 비트코인 매입량이 이 블랙 먼데이 발생했던 날 8월 5일에 올해 들어 최고 매수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사이클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사이클을 안 믿으면 장기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이 사이클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8월 5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5만 달러 밑으로 깨졌을 때 이 최고로 안 좋았던 날 올해 최고 매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300만 원. 그 얘기는 사이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폭락을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본 거죠. 사이클 끝난다고 봤으면 그 사람들은 평균 가격도 엄청 낮아요. 장기 투자자니까. 2천만 원을 그때 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오히려 팔았겠죠. 지금이라도 입절 이러면서. 그렇죠. 3배 남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샀다니까요. 심지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샀다니까요. 가장 많이 샀다. 와, 현물 ETF 통과됐을 때보다 더 샀다. 더 샀어요. 와,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번 사태를 가장 큰 기회로 봤다는 거죠. 다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사이클을 안 믿어. 그러면은 오히려 팔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우리 강원국 작가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뭐 강원국 작가님 사이클을 보시니까 그거 정확히 말씀하셨겠네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고 파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원칙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큰 손은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반대로 개미는 많이 팔았을까요? 개인들은 팔았죠. 안타깝게도. 왜 항상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들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 그날 그 암호화폐 시장의 그 탐욕과 공포 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최악의 공포다. 최악의 공포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 매도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는 아직 여러 가지 규제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반 거래소에서 어떤 규제도 없이 100배 레버리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100배. 100배 레버리지라면 1%만 하락돼도 강제 청산이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런 고 레버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고 레버리지 거래가 현물보다도 많아요. 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청산되죠. 네. 그럼 얘가 청산될 때 매도 물량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 가격이 또 하락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애가 청산되죠. 그렇죠. 90%, 80%, 70%가 그러면 얘가 청산되면 매도 물량이 또 나오죠. 아. 그 매도 물량이 가격을 하락시키죠. 네. 그럼 밑에 있는 애가 또 청산돼요. 그래서 밑에 없을 때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쭉 다 청산돼요. 야, 약간 프로그램 매매가 생각나네요. 네. 작가님 그러면 요번 장에 네. 지금 비트코인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하면 네. 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정말 많이 빠질 거니까 그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공포 수준으로 끝나고 잘 극복이 돼서 네.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경기 침체 잘 넘어간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한 번 정도 조금 더 조정이 또 올 수가 있을까요? 온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장 있잖아요. 전쟁. 네. 예, 중동에서 전쟁 터지면은 또 그날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중동 전쟁이 그냥 혼자만 온다면은 네. 다른 어떤 악재랑 겹쳐지지 않고 또 그 터졌을 때 하필 경기 지표가 나오는데 엄청 안 좋아. 그러면은 경기 침체랑 또 같이 합병증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경기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동 전쟁 하나만 단독으로 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봤던 바닥 5만 달러, 네, 5만 달러. 선. 그게 실제로도 5만에서 5만 1천 달러 사이가 네.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밑에 있는 지역 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봤던 바닥 근처가 아마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온다면은 바닥이 되지 않을까. 다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정말로 강한 패닉이 온다. 네. 그때는 뚫고 내려가겠지. 뚫고 내려간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DCA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조금 길게 보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좀 개수를 모으고 싶다는 분들은 이 가격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시점부터라고 하면은 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연내에는 매수를 끝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3개월 정도 네. 보고. 왜냐하면 이 위기와 함께 오는 그 급락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어쨌든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냥 짧고 굵은 하락으로 끝나고 그 이후로는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렇게 됐었고 네. 이번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지는 않으시고 가능하면 올해 내에는 다 끝내는 게 좋고 역시나 뭐 말씀드렸던 대로 한 3개월 정도가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다. 3개월 정도로 네. 매일매일 나눠서 사라.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럼 그 경기 침체 오면 아까 폭락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단기간에. 네. 그럼 만약에 기다렸다가 네. 진짜 경기 침체 블랙 먼데이 시즌 2 왔다. 네. 그러면은 그때 비트코인 잽싸게 다 팔고 네. 그 다음에 숏으로 선물 시장 가서 숏으로 막 네. 2배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네.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선물은 하지 마시라는 게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뭔가를 하라 말아라는 얘기하지 않고 네. 단지 본인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선물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네, 분명히 별로 좋은 결과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저 정도의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면 난리 그쵸? 큰일 난다. 네. 알겠습니다.